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오늘 선생님하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아마 13강쯤 될 것 같은데, 우리 74페이지, 75페이지 고차 방정식이에요.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고차 방정식에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에서 인수분해해서 풀어가는 과정. 또 x의 세제곱 플러스 1에서, 먼저 x 플러스 1로 하고, 그 다음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해서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조립제법이라든지 그 기본 형태의 문제들에서 했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74페이지, 75페이지에서 3차 방정식 그 개념하기 문제 2번을 한번 봐보면서 우리 저번 시간 거 한번 복습을 하고 선생님하고 연립방정식하고 오메가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방정식이란 파트는 그렇게 처음에 무슨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연산을 하면서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개념 설명 자세히 하는 것보다 문제를 풀면서 개념 설명을 해볼게요. 자, 2번 문제예요. 75페이지 2번인데 3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ax 하고 이렇게 a의 제곱이 이렇게 있었을 때 한근이 x는 1일 때 a 값을 구하라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풀어보는 문제인데 먼저 x를 1을 집어넣어 볼게요. 1을 집어넣었더니 1 플러스 1 세제곱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a의 제곱 이꼴 0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이 되니까 1, 2 돼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a 값은 1이거나 a 값은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a 값을 구하라면 a는 1 또는 a는 2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수 a 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꼭 3차 방정식의 문제가 아니라 또 여기서 근의 구하라의 문제가 이제 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A하고 1하고 2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선생님에게 쉽게 이런 형태로 주어졌는데 만약 여기를 1 말고 선생님이 근을 한번 구하라고 문제를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개념 강의니까. 그러면 먼저 A가 1일 때 가지고 선생님 한번 풀어볼게요. A가 1일 때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거 답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하고 처음에 개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A가 1일 때 하고 A가 두 번째는 A가 2일 때로 나눠서 푸른 다음에 A 값이 아니라 X 값을 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간 관계상 선생님하고 어떻게 되냐면 A 1일 때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1일 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 푸는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하는데 여기 8, 여기 4, 8하고 4, 7 되고 요거는 조립제법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일단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A1을 한번 또 집어넣어 볼게요. A1 집어넣으니까 선생님 여기를 산수를 미스했구나. 죄송해요. 어쩐지 산수가 조금 여기가 선생님이 x1이니까 여기다 1이니까 여기가 플러스겠죠.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자, 여기를 이 문제가 A가 1이었을 때를 한번 풀어보면 먼저 우리가 이렇게 조립제법을 이렇게 해볼게요. 1 잡고 마이너스 3 잡고 여기 1 잡아요. 그래서 1 집어넣어 볼게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1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답은 다 나와요. 1 집어넣으니까 3 되고 마이너스 3 성립하죠? 그럼 1 집어넣어 볼게요. 내려와요. 1, 2, 마이너스 1, 여기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냐면 x 마이너스 1 한근 x의 제곱 2x 마이너스 1 이꼴 0이라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근은 x는 1이고 한근은 x는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혹은 생략하지 말고 실수 영역 복소수까지 푼다고 하면 짝수 공식 써볼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1. 그래서 x는
1이고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해서 a가 1일 때 근을 또 구할 수 있어요. 또 물론 a가 2일 때도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답은 요거지만 선생님이 한번 변형해 봤어요. a일 때는 선생님이 패스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문제를 선생님이 1차 연립방정식을 저기 함수 영역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편집 과정에서 여기다 집어넣은 것도 있고 저쪽에 넣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개념 설명을 할 때는 굳이 그 연립방정식 3번 필요 없이 선생님이 개념하기 문제는 여기 75페이지 요 문제는 함수하고 연결을 해서 선생님 풀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이 방정식 파트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7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연립방정식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연립방정식에서 이렇게 갈게요. 우리 고차방정식에서 어떤 기본 형태의 문제, 조리 인수분해를 하고, 두 번째는 연립방정식을 봐볼게요. 연립방정식에서 우리가 교재에서 뭐 인수분해법, 상수항소거법 어쩌고 저쩌고 쭉 있었는데,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연립방정식은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배웠을 때 x 플러스 y가 가령 3이고 2y 플러스 5x가 뭐 2다 이런 형태가 이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이런 방정식은 같은 x, y에서 뭐 소거법, 대입법 이러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나왔다고 하면 숫자는 선생님이 막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래도 그냥 이해하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요 가장 기본인 건 어떻게 되냐면 숫자를 하나를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y가 만만하니까 선생님이 여기를 좀 거꾸로 썼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가 2y가 만만하니까 5x 플러스 2y를 2로 쓰고 여기를 2배 했을 때 2x 플러스 2y가 6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통되는 걸 뺀 걸 3x 마이너스 4 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풀어서 다시 얘다 집어넣어서 y 값을 구하죠. 뭐 이걸 소거법 또 뭐 나중에 y 하나로 나서 뭐 대입법 이게 이제 중2 과정 또는 중1 과정인가요? 요새 중1 과정, 중2 과정에서 이렇게 배운다고요. 근데 연립방정식 이제 가장 이게 이제 기본 형태인데 이 연립방정식 기본 형태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해해야 될 문제가 이런 형태 중에서 이제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 샘플을 한번 만들게요. x의 제곱 플러스 2의 xy 플러스 3y의 제곱이 있고 뭐 이렇게 3 이렇게 주어져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런 연립되는 형태예요. 1차끼리 연립되는 거는 우리가 익숙하는 건데 2차끼리 연립되는 거는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2차하고 1차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면 2차하고 1차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하나로 통일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자가 막 여러 가지 문자가 있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막 구분을 하는 문제예요. 막 여러 사람이 섞여 있어요. 여러 사람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겠어요? 막 여러 사람이 한 100명, 막 200명 있었을 때 구분할 때 남자, 여자로 하면 반으로 딱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 X, Y를 어떻게 돼요? 단순하게 구분해요. 여자만 모인다. Y가 남자만 모인다 해서 X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Y로 놓고서는 이쪽에 집어넣어 보세요. X의 제곱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의 마이너스, 선생님이 잘못했죠? 잠깐만요. 자, 얘를, 이렇게 분수를 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줘서 x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y에 제곱하고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y에 y 플러스 3y의 제곱 이꼴 3 이런 형태로 y로 다 전개를 하면 y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거꾸로 x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립방정식의 기본 요거예요. 자, 연립방정식에서 이렇게 차수가
이런 형태 2차, 1차, 3차는 잘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가 차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y 플러스 y의 제곱이 이꼴 5다 이런 문제가 있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y 플러스 3y의 제곱이 이꼴 0이다 이런 문제 형태가. 둘 다 2차, 2차. 3차 형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니까. 그러면 요 한쪽이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중간에 숫자가 교묘하게 상수함끼리 빼게 하는 형태도 있고, 그건 나중에 문제를 통해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y에 3y 붙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3y가 0 해서 x는 y 하나, x는 3y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시 집어넣어서 푸는 형태. 연립방정식에서는 요런 형태, 요런 형태, 요 세 가지 형태라고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함수하고 연결되는 거는 함수 쪽으로 넘기고 여기를 한번 좀 풀어줄게요. 그러면 먼저 우리 76페이지 문제 4번을 한번 볼게요. 개념 확인 4번인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풀게 될 거예요. 많이 보게 되고, 먼저 x 더하기 y는 1이 되고 y 플러스 z는 2가 되고 z 플러스 x는 3이었을 때 xy z의 곱을 구하라. 결국 xy z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 기본 형태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1차 접번 형태인데 이거는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나름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x가 둘, y가 둘, z이 둘이니까 왼쪽 길이도 하고 오른쪽 길이도 해봐요. 그러면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2 꼴 2, 4 꼴 4잖아요. 왼쪽 길이 더하고 오른쪽 길이 하면 2 더하기 4, 6. 오른쪽 길이 더하면 6. 똑같아지죠. 그래서 같은 식을 항등식이니까 왼쪽 길이 더하고 오른쪽 길이 하면 x 2개, y 2개, z 2개가 되고 오른쪽은 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 3이 이렇게 돼요. 그럼 xy가 1이니까 1 플러스 z는 3이 되니까 z는 얼마? 2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 구했어요. 그 다음에 yz를 구해볼게요. y 플러스 z이니까 2죠. 그러면 x 더하기 2는 y 플러스 z 1은 여기 3이 되니까 x는 1이 되겠죠. 또 해볼게요. z 플러스 x는 3이잖아요. z 플러스 x는 3 플러스 y는 3이 되니까 y는 0이 되겠네요. 그럼 x, y, z 값은 답은 0이겠네, 이거? 이렇게 구하는 게 이게 가장 기본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여기까지 하면 고차방정식하고 연립방정식의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는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77페이지 예제하고 유제를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간단한 문제는 어차피 해답에 쭉 있으니까 약간 건너뛰면서 가고 개념이 필요했을 때 오메가라든지 아니면 조립제법 힘든 개념이 나왔을 때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설명할게요. 자, 예제 1번, 2번, 3번, 4번인데 3번은 지금 푼 거하고 거의 다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봐도 되고, 그 다음에 1번도 우리 1번을 한번 볼게요. 1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 예제로 가볼게요. 예제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77페이지예요. 예제 1번에 x-y가 마이너스 1이고 y 플러스 z가 3이고 z-x가 이렇게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었을 때 x, y, z 값을 구해요. 이렇게 보통 x, y, z는 다 있고 미지수가 3개 있어요. 이런 형태는 가장 평범한 보편적인 풀이가 x는 x, 이 왼쪽은 왼쪽 길이, 오른쪽은 오른쪽 길이 더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더해 볼게요. 이렇게 죽고 이렇게 죽어버리겠네요. 그러니까 같이 더하니까 이렇게 죽고 이렇게 죽으니까 왼쪽은 2의 z가 되겠네요. 2의 z. 오른쪽 더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z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선생님이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풀어주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왼쪽 길이 다 더했다는 개념이야. 왼쪽 길이. 다 더하면, 왼쪽 길이 더하면 x, 마이너스 i, y. z는 두 개니까 2z 된 거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식 길이는 왼쪽 길이 더해도 되고 오른쪽 길이 같이 더해줄 수 있어요. 물론 왼쪽은 더하고 오른쪽 안 더하면 안 되고. 그러면 z는 마이너스예요. 끝났잖아요. 이거 하나 나오면 모든 거 다 나요. 선생님 샘플 하나 해볼게요.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y 마이너스 z는 얼마요? 3이라는 말이니까 y 플러스 z는 3이니까 y 플러스 z는 3이니까 y 마이너스 1은 3이니까 y는 4. 요거 하고 요거 구했으면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x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y에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넘어가니까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 4,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풀이법이고 4번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 가끔 나와서 선생님이 한번 넣어봤어요.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자체를 이렇게 3으로 놓고요.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 이꼴 2가 되고 z분의 1 플러스 x분의 1이 3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형태가 다 분수 형태니까 치환하면 되잖아. 얘를 A, 얘를 B, 얘를 C로 치환하면 되잖아. 그럼 이 문제도 다 똑같은 형태의 문제예요. A 플러스 B가 3이고 B 플러스 C가 2고 C 플러스 A가 3인 이거예요. 선생님 이건 숫자 하나만 해볼게요. 양변끼리 더하면 2에 A, 2B, 2C는 8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체는 4니까 A 플러스 선생님 B 플러스 C를 구해볼게요. B 플러스 C를 2를 집어넣으면 A에 B 플러스 C는 2는 4가 되니까 A 값은 2가 나오죠. A 값은 뭐예요? X분의 1이 2니까 뒤집어야 되겠죠? X 뒤집으면 이 오른쪽도 같이 뒤집어서 X는 2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 그럼 마찬가지로 다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77페이지 요 파트 문제는 당연히 우리 학생들은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제 문제는 뭐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유제는 거의 비슷한 문제니까 선생님이 뭐 그냥 한번 해도 되고 유제는 선생님이 유제를 한번 저쪽에서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또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쉬운 것 좀 풀어주세요. 그랬으니까 요청이 오니까 선생님이 또 유제 문제 좀 한번 좀 풀어주고 여기 유제 문제는 조금 몇 개지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선생님이 한번 봐볼게요. 여기 유제 문제에서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에 유제 1번 x 플러스 2y는 2가 있고 2i 플러스 3z는 5가 있고 x 플러스 3z 꼴 3이 이렇게 있어요. 다음을 풀어라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는 x 이렇게 된 거는 왼쪽 길이 오른쪽 길이 일단 더해보세요. 이게 소거를 하려더라도 공통 안 되잖아. 거의 100%예요. 왼쪽 길이 더하니까 x가 2개 있어요. y도 2개인데 2y가 2개니까 4y, z는 6의 z가 더하니까 10이 돼요. 똑같아지네요. 또 양변 2로 나눴더니 x 플러스 2y 플러스 3의 제시꼴 5 이렇게 되네요. 끝났네 또. 자, 선생님 하나 해볼게요. 얘가 2네요. 2. 2 플러스 3의 z가 5가 되니까 3의 z는 넘어가니까 3이 되니까 z는 이렇게 1 이렇게 구했죠. z1 구했어. z1 구하면 끝이죠. z1 집어넣으면 3이잖아요. x 플러스 3은 3이니까 x 0이네. x 0. 끝났네. x 0이면 x 0 여기다 또 집어넣어봐요. x 0. 0 플러스 2y는 2 되니까 y는 1. 이렇게 셋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x-y 플러스 3z 뭐 요게 이제 조금 우리 학생 여러분이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x-2y 플러스 3z가 4 이렇게 있고
2x-3y 플러스 5의 z가 이렇게 3이 있고 3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이렇게 8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왼쪽 오른쪽 더하기가 좀 그래요. 여기는 공통된 게 x, y 이렇게 z 공통이에요. 그러면 우리 풀이에서는 뭐를 공통으로 뽑아봤나 선생님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 뭐 이게 디테일하게 써가지고 선생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 어느 한식을 바로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화를 시켜야 돼요. x, y 셋 중에서 하나를 없애버리는 문제가 풀려요. 근데 요거보다 선생님이 나는 y를 죽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3 곱하면 바로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3. 그래서 y를 죽이고 싶어요. 그냥 느낌상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2하고 3이니까 짝수 홀수 되니까 좀 이상해. 물론 이렇게 해도 괜찮긴 해요. 근데 선생님이 물론 여기에 3하고 여기에 3하고 얘 이렇게 공통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느낌상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위에 2를 할게요. 그럼 위에는 2x-2y 아니죠. 3배 해야 되죠. 3배. 3이니까 3x-3y 플러스 3, 3은 9z은 3, 4, 12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 2x-3y 플러스 5의 z 이꼴 여기 3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 혹시 산수 이상한가 아닌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3 이상 없어요. 여기 3. 자, 그럼 두 개를 연립을 해볼게요. 두 개를 연립해서 얘 y를 없애줬을 때 이렇게 빼니까 x 플러스 4의 z가 얼마? 9 이렇게 구했어요. 요거를 우리가 일식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일식. 그 다음에 다시 얘 두 개 가지고 연립해 볼게요. 얘 3이니까 밑에 3배를 또 할게요. 자, 2x-3y 플러스 5의 z 이꼴 3 이렇게 쓰고 위에 3배를 할게요. 그럼 9x 3y 3의 z 38에 24 이렇게 9x 3y 3z 38에 24 여기는 두 개를 또 이 두 개를 더해 볼게요. y를 없애려고요. 11x 플러스 8의 z가 27 돼서 얘를 2식 이렇게 해볼게요. 11x 4z. 그러면 일식하고 얘를 다시 연립을 해볼게요. 다시 x 4z, x 8z 이렇게 하니까 얘 두 배 해볼게요. 자, 2x 플러스 8의 z는 2, 9, 18. 얘는 그대로 갈게요. 11x 플러스 8의 z는 27 이렇게 될게요. 여기에서 여기를 뺄게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빼는 게 익숙할 거예요. 마이너스. 근데 항상 왼쪽이 플러스가 편해요. 산수가. 그래서 선생님이 거꾸로 뺀다고 생각해 볼게요. 거꾸로 이렇게 뺀 거예요. 11에서 2x니까 9x. 같이 없어지죠? 여기에서 여기를 빼니까 27에서 18 빼니까 9가 되겠네요. 그러면 x는 1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x 19했으니까 뭐 여기 산수 편한데 x1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여기 1 집어넣으니까 여기 8이죠? 그러니까 4z는 8이 되니까 여기 4z가 이렇게 8이 되니까 z는 2. 끝났죠? x하고 z 구했으니까 x하고 z 구했으니까 뭐 y야 금방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이 식에다. x 3 y z 2 얘 8 하니까 y는 이렇게 3 이렇게 요게 구하는 가장 기본 형태예요. 요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 검시에서는 뭐 이상이 없는 문제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 과정 자체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수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트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풀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 문제 갔는데 이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제 가장 기본 패턴들이에요. 예제 2번을 한번 볼게요. 예제 2번을 보는데 잠깐만요. 예제 2번을 보는데 예제 2번에서 이 산수가 너무 복잡한 건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 연습하는 것에 맡기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 1번을 볼게요. 예제 2번에 이 1번인데 x-y 플러스 1 이꼴 0이라고 지어주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꼴 25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거 나중에 원위방정식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엄청나게 풀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념을 원위방정식을 설명하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선생님이 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를 한번 풀게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뭐 그다지 선생님이 안 풀어도 뭐 괜찮은 문제들이에요. 이거하고 3번도 똑같은 형태예요. 얘를 하나로 통일하라 했잖아요. y를 선생님이 이렇게 볼게요. 넘어가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이 식하고 이 식을 두 개를 연립했을 때 한 식으로 집어넣으면 x의 제곱에 x 플러스 1의 제곱은 25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자체가 25 되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2x는 24. x의 제곱 플러스 x는 여기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쪽으로 옮길게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0이니까 3, 42 여기에 마이너스를 이쪽에 붙일게요. 곱해서 마이너스 합쳐서 1이니까 x는 3이거나 x는 마이너스 4. 요 말은 선생님이 인수분해의 과정을 생략한 거예요. 나중에 학생들도 이렇게 빨리빨리 풀어보세요. x는 3, y는 x는 3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이럴 때 이렇게 답은 이렇게 하면 돼요. x 3일 때 3 집어넣으니까 y는 4. x 마이너스 4일 때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도 괜찮고 얘를 순서상으로 3,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셔도 괜찮고요. 자, 선생님 예제 2번을 풀었어요. 예제 2번에서 2번, 3번도 밑에 풀이 돼 있고 우리가 봤었을 때 똑같은 문제니까 선생님이 넘어가 볼게요. 왜 그러냐면 뒤에 유제하고 너무 많이 겹치기 때문에 비슷한 거. 선생님이 연습 많이 해보라고 문제를 좀 많이 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 넘어가서 유제를 가볼게요. 80페이지 유제로 갔는데 이 문제에서는 약간이 뭐가 있냐면 그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 예제하고 유제를 이게 뭐 하다가 이게 예제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제에다 하고 뭐 이게 우리 프린티가 그렇게 됐는데 이건 출판사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뭐 개념치 마시고 예제 1번하고 뭐 유제 같이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풀어보시면 돼요. 80페이지에 이제 유제가 나왔는데 이 유제 문제는 유제 2번을 봐볼게요. 유제 2번. 유제 2번에 다음 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유제 1번에 1번을 한번 풀어보면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가 주어지고 xy가 이렇게 마이너스 2가 주어졌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값을 구하라의 문제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문제로 봤을 때는 xy 값을 구하라면 이걸 연립해서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으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y 이걸로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더 쉽겠네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y 마이너스 2니까 4 플러스 4니까 답은 8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나와 있어요. 2번도 이렇게 나왔어요. 뭐 어떻게 나왔냐면 2x 플러스 y가 이렇게 0이라고 주어졌는데 x의 제곱 플러스 2의 y의 제곱 이꼴 18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뭐를 구하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값을 구하라. 문제는 이렇게 연결된 문제예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값.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를 이용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얘를 이쪽에다 집어넣어 볼게요. 아니 요걸 이쪽에다 집어넣어야겠죠. 자, x의 제곱 쓰고 그 다음에 2니까 2를 이렇게 붙이고요. y 대신에 y는 마이너스 2x잖아요. 그러니까 이 y를 마이너스 2x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를 마이너스 2x의 제곱은 여기 18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니까 4죠. 그 다음에 4, 8x의 제곱 이꼴 18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9에 x의 제곱 이꼴 18 이렇게 되니까 x의 제곱은 9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xy를 구하는 게 아니라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9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또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9에 x의 제곱 9 플러스 2의 y의 제곱 이꼴 18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x의 제곱이 지금 9가 나왔으니까 9가 아니라 2죠. 선생님 쏘리. 9, 28, 2, 98인데 2가 이렇게 됐죠. 2. 그러면 x의 제곱이 2가 나왔는데 x의 제곱 2를 어떻게 되냐.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2 플러스 2y의 제곱이 이꼴 18이 되니까 2의 y의 제곱은 얼마냐면 16이 되는 거예요. 그럼 y의 제곱은 다시 8이 돼버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이꼴 얼마? 10.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선생님이 집어넣어 봤어요. 그래서 유제 2번 문제는 이 방정식 형태를 조금 헷갈리게 준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번하고 예제 4번이 있는데 선생님이 예제 3번하고 예제 4번인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예제가 위에 있고 유제가 이제 밑에 붙어야 되는 건데 우리 학생 여러분이 조금 헷갈린 게 이게 문제가 좀 많다 보니까 예제는 색깔을 안 칠했고 유제는 색깔을 칠했는데 이건 순서상에서 우리 편집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선생님이 원고를 넘길 때는 조금 다르게 했는데 뭐 문제 푸는 데는 다 이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제, 유제 우리가 익숙한 게 아마 위에 색칠한 게 더 익숙하고 밑에 색칠 안 하는 게 익숙한데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으니까 또 해답은 밑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예제 3번하고 예제 4번이 있는데 선생님이 예제 3번을 통해서 부정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약간 설명할게요. 요거는 좀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선생님 저쪽에서 풀이를 한번 써서 전개를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식이었었을 때 두 가지 값을 구하면 뭐 식이 2개가 필요하고 세 가지 근을 구하면 식이 3개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었을 때 우리 예제 3번을 한번 볼게요. x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의 제곱 이꼴 0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만족하는 양의 정수 x, y 값을 구하라. 양의 정수 xy예요. 자, 그런데 식은 하나예요. 미지수 두 개인데 식은 하나예요. 근데 이게 만족하는 이라는 이 조건이 또 하나의 식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통 교육과정에서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많이 써요. 이걸 부정방정식이라고. 이 부정방정식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문장 속에서 식이 하나가 더 있네. 이 문장이 하나의 식이라는 거예요. 자, 얘를 만족시키는 어떻게 되냐면 양의 정수예요. 자, 식은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한번 가봐요. 이거를 x,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의 제곱인가요? 잠깐만요. 식 한번 확인을 해줄게요. x의 제곱. 네, 맞네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0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식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 yy 공통이니까 y를 x 마이너스 일단 뽑아 볼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을 따로 두고 선생님이 여기를 3으로 이렇게 넘겨봤어요. 일단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형태를.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x-1 차라리 y에 x-1 쓰고 여기에 플러스 1 마이너스 x의 제곱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 했으니까 여기는 4 이렇게 붙일게요. 여기 플러스 1 여기 같아지죠. 그 다음에 y에 x-1이니까 마이너스로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뽑고 4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로 같잖아요. 그럼 다시 y에 x-1 뽑고 마이너스 x-1에 x 플러스 1을 쓰고 4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감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x-1 공통으로 뽑아볼게요. x-1 공통으로 뽑아버리면 x-1 공통으로 이렇게 뽑아버리면 y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이렇게 붙고 4 이렇게 붙잖아. 자, 다시 x-1 공통으로 뽑고 y 마이너스 살아있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자, 풀어 써볼게요. x-1 y 마이너스 x-1 자체가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족하는 양이 정수라 했어요. 자, 얘가 1, 4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양이 정수니까. 또 4, 1, 4 됐죠? 2, 2. 물론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근데 일단 요거부터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 양이 정수니까. 자, 선생님하고 한번 봐봐요. 물론 이게 양이 정수란 말이 없으면 분수도 만들어지고 루트도 만들어지고 무한대로 만들어져요. 먼저 요거부터 해볼게요. x-1이 1이었을 때 y-x-1은 4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요 1번 형태에서 x는 2 되죠. x 2 되니까 보세요. x 2 되니까 y는 2 집어넣으니까 3대수 넘어가니까 7. 성립하네요. 양이 정수. 2하고 7은 성립하는 거예요.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문제. x-1은 4 집어넣어보고 y-x-1은 1이라고 해볼게요. x는 5 성립하네요. 5. x 5니까 여기 집어넣으니까 x 1 집어넣으니까 5 집어넣어요. 5 집어넣고 y를 집어넣었더니 y는 마이너스 6이 돼버리고 1이니까 y는 7이 돼버리네요. x 4, 1 요거 성립하네요. x 7 이거 잠깐만 5, 7 2, 7도 성립하고 5, 7도 성립하나? 선생님 한번 확인해 줘 볼게요. x 57, x 27, 57 같이 다 성립하네요. 요것도 성립하네요. 자, 이걸 순서상으로 써버리면 얘는 2, 7 이렇게 하고 여기도 5, 7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 자, 얘의 x-1이 2도 성립해요. y-x-1 자체가 또 2도 이렇게 성립돼요. x3이에요. x3이니까 y는 3 집어넣으니까 3, 4 넘어가니까 6. 3, 6도 되네요. 그럼 순서상으로 3, 6. 자, 일단 해다 보니까 따라서 2, 7, 5, 7, 3, 6 다 성립해요. 일단 답은 다 됐어요. 자, 선생님 마이너스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기. 자, 요렇게 하고 x-1이 마이너스 1. 여기 가봐요. x 바로 0이라고요. 양이 정수니까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자, 밑에 x-1이 마이너스 4 갔어요. 또 마이너스 3. 바로 안 돼요. x-1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바로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만 성립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방정식의 형태의 문제는 이 예제 3번이 아주 중요한 형태예요. 이게 양의 정수, 이 형태. 그러니까 식은 하나를 줘요. 식은 하나를 주고 어떻게 되냐면 이 식 속에서 문장이 있어요. 저렇게 만족하는 양의 정수.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하나 나오면 만약 검시에 이 문제 하나 나오면 우리 상당히 상위권 학생들은 여기서 틀릴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는 순서상이 아닌 거의 문제. 근데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니까 정한되면 숫자 대입해서 거꾸로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이걸 답을 집어넣어보고 이제 주관식이면 힘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제 선생님이 예제 4번을 한번 또 풀어볼게요. 만족하는 실수예요. 예제 4번을 하면 요것도 예제 4번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예제 4번. 그러면 예제 4번을 봐보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y
2y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꼴 0을 만족시키는 xy 값을 구하여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걸 풀 수 있을라나? 이 문제는 선생님이 문제를 조금 쉬운 거를 먼저 하고 갈게요. 이거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만족하는 실수니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선생님이 이거는 지금 어려운 것도 했는데 갑자기 또 어려운 걸 하려니까 조금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연습 문제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풀어올게요. 조금 쉬운 거를 먼저 하고 선생님이 이쪽으로 와볼게요. 차라리 예제 3번을 먼저 풀게요. 선생님이 예제 3번이 아니라 유제로 돼 있네요. 유제 3번을 풀게요. 자, 항상 어려운 거 푼 다음에는 조금 쉬운 거를 가는 형태로 가볼게요. 자, 1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xy가 2일 때 정수 xy를 구하라. 정수 xy를 구하라 하는 문제예요. 이것도 부정방정식이 가장 기본 패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xy가 2, 이거는 무한대로 있어요. 봐봐요. 1, 2. 그 다음에 4, 2분의 1. 분수로 따지도 무한대 이거예요. 뭐 5 하면 뭐 5분의 2. 7 하면 7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무한대가 나와요. 그런데 이 문장 속에서 답이 있어요. 정수 xy. 그러면 이렇게 가죠. 순서상 1, 2, 1. 그 다음에 2, 1 이렇게 해볼게요. 순서상으로 쓸게요. 선생님이. 만족한 정수를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정수니까 요 4개겠네요. 그래서 정수 순서상으로 썼을 때는 요 4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부정방정식이라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 한번 해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5가 0을 만족시키는 xy예요. 자, 요게 산수가 좀 쉬우니까 요거를 풀어주려고 선생님이 아까 유제로 내려온 거예요. 산수 너무 어려운 거는 사실 해답 보면서 너무 어려운 거 약간 스킵해도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학생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라고 문제를 실어준 거니까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예요. 허수가 아니에요. 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꺼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쓰고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2y가 아니라 4y죠. 4y 플러스 4가 0으로 쓸게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딱 떨어지죠.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 있고 0으로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실수였었을 때, 복소수가 아니고 실수였을 때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선생님이 a, b를 이렇게 써볼게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0이었을 때, 실수였었을 때는 a도 당연히 0이어야 되고 b도 0이어야 되잖아요. 만약 복소수라면 a가 i고 b가 1이어도 성립하잖아요. 2의 제곱. 복소수는 또 무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x는 성립하기에는 x는 1,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는 게 부정방정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랬었을 때 우리가 유제 3번에 1번, 2번을 통해서 부정방정식의 개념까지가 선생님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제 5번에서 이제 오메가 문제가 나오는데 예제 5번, 그 다음에 뒤에 근가계수 3차 방정식의 근가계수학의 관계가 나오는데 우리가 선생님하고 설명을 해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오메가 문제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선생님이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하고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선생님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페이지 74에서 75 오면서 75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연립방정식의 형태의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는 선생님이 위에 있는 1차 연립방정식을 그래프로 가는 문제에서 선생님이 일부러 안 풀어줬어요. 왜요? 함수에서 풀어주려고 해요. 문제 구성상 가끔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에다 집어넣었지만 우리가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1차 방정식 알아야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문제, 그 2번 문제에서 x 1값을 구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바로 집어넣으면 구하는데, 그걸 구한 다음에, a 값을 구한 다음에 선생님하고 조립제법으로 연결하는 근을 구하는 문제도 한번 연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연립방정식 형태인데 1차 형태였을 때는 왼쪽 길이 다 더하고 오른쪽 길이 다 더하면서 구하는 형태의 문제를 풀었고요. 그게 77페이지 문제를 쭉 풀면서 그 다음에 역수였을 때 치환하는 형태의 문제까지도 선생님이 한 번을 했어요. 그 다음에 78페이지 문제 했을 때 요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렸었죠. 그 다음에 왼쪽 길이 더하고 1번 형태, 그 다음에 오른쪽 길이 했을 때 이렇게 x, y, z 3개가 있었을 때 하나를 공통으로 해서 먼저 x를 없애든지 y를 없애든지 z를 없애고, 그래서 세 식을 두 식으로 공통으로 없애고 두 식에서 다시 하나를 잡아내는 문제, 그 다음에 하는 형태. 그 다음에 79페이지 문제에서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했어요. 문제가 하나가 1차고 하나가 2차였을 때는 1차 형태를 2차 속에 집어넣어서 풀면 되고 2차는 하나를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는데 거기까지 문제는 검시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1차에서 2차로 가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한번 연습해보자고 해서 예제 2번에 1번을 풀었어요. 그 다음에 80페이지 문제로 왔었을 때 x제곱을 y제곱으로 놨었을 때 하는 우리 샘플 문항을 조금 한번 꼰 문제죠. 똑같은 문제지만 한번 꼬는 형태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풀었고, 그 다음에 힘들었던 게 예제 3번을 풀었어요. 부정방정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식 하나가 있는데 문장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식을 하나 더 준 거야. 양의정수. 자, 두 개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식이 두 개 필요한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양의정수라는 말 속에 식이 하나가 더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예제 4는 너무 산수복잡해서 선생님이 패스했고, 유제를 통해서 실수의 영역이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실수 영역이면 a도 0, b도 0의 문제까지 선생님이 풀었어요. 그러면 오늘까지는 이 부정방정식까지를 전체를 풀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이 아마 13강인가 14강이 됐을 때는 선생님하고 81페이지 5번서부터, 그래서 시그마 문제, 시그마가 아니라 오메가 문제, 거기서부터 상반 방정식 하면서 개념 문제로 풀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